자, 반갑습니다. 무지선법을 지금 저희들이 단락별로 쫙 나갔는데 거의 동어 반복이잖아요. 거의 그 뭐 그때그때 따라서 그 주제들이 나오긴 해요. 그러나 처음에 그 대종사님이 선, 선이란 무엇이다. 이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대종사님이 제시하는 선은 이거야 하고 하는 거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 내용 중 하나가 성품을 오득해라. 그러니까 성품을 어쨌든 알아서 그거 성품에 기반한 그러한 수행을 해라. 그게 이제 그 대종사님 말하는 선의 기초. 어찌 보면 이게 중심, 기초도 되죠. 기초가 튼튼해야 하잖아요. 기초 기반. 그러면서나 거기에 중심을 두고 시작해야지 그걸 벗어나면은 대종사님 말한 선은 좀 핀트에서 어긋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그 우리 각자가 그 가지고 있는 이 성품짜리를 알아서 그것으로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게 선이다. 이게 주제예요, 주제. 처음이자 끝입니다, 이게. 근데 그 마음의 자유는 어떻게 얻냐? 그것은 또 이제 다른 데 대종사님께서 성, 성품짜리에 기반한 사막수행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를 얻는 내용이 뭐냐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하는 그걸 통해서 수양력을 얻고 연구력을 얻고 취사력을 얻는 게 마음의 자유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걸 또 이제 응용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죄복을 자유로 할 수도 있고 극락을 수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둘이 아니다. 불이문. 불이문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 불이물이라는 게 어떻게 말하냐면 그, 그 불이문이 되기 때문에 생사 자유, 윤회 해탈, 정토 극락 이런 게 다 둘이 아닌 그런 경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아주 계속 뭐 이 버전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고 저렇게 설명하시고 성품을 말할 때 또 아니 게 진공체 묘유용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 성품 자리를 활용하는 방식도 해주시고, 하여튼 다양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또 뭐 지난 시간에는 그 참선 또는 그 뭐 병든선 뭐 이런 얘기도 말했는데 그건 이제 이게 그 반대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참된 정, 입정에 든다고 할 때 참된 정. 이것과 병든선의 관계. 근데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이 선의 개념은 수행을 위한 어떤 것을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시고, 만약 무시선이 되면 그게 생활에 도움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무시선 내용을 보면 영육상전, 이사병에 이런 거하고 다 연동이 돼 있어요. 사막병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요걸 대종사님께서 법설로 하실 때, 법설로 하면은 약간 이 원칙에서 약간 다른 표현도 쓰시고 그럴 수 있죠. 기본 노선을 가면서도 상황에 따라 설명을 하는 게 나올 건데, 이걸 한번 오늘은 좀 몇 편, 오늘 욕심부려서 한 세 편 정도 살펴볼까 하는데, 한번 쭉 읽으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 지금 간단 없는 공부 이렇게 나와 있죠. 간단이 뭐예요? 사이와고 단절. 단은 단절할 때 단이고 간은 사이. 이게 그 무시선이니까 사이가 없고 단절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 간단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간단 없다고 하면 간단하다 그렇게 또 잘못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그런 공부가 뭐냐라고 할 때 이게 대윤사님 법설인데 김영호 수필로 이게 회보 제41호에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시창, 그러니까 원기 23년기 1938년 1월호에 실린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우리 교리도를 보면 무시선 묻혀서는 그 위에 뭐라고 돼 있냐면 동정간 분리선이 있어요. 이 동정간에 동할 때나 정할 때는 육군이 유사하거나 육군이 무사하는 사이에 떠나지 않는 이게 간단이 없는 거죠. 동정간 분리선이. 그래서 동정간 간단 없는 무시성 공부는 대운사님이 어떻게 이걸 풀어내냐면은 원래 차기 없는 자리를 알아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한데 이것을 이렇게 이것 좀 이렇게 간략하게 원래 차기 없는 자리라고 법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기 없는 자리를 우리는 그 원래는 오득해라고 했잖아요. 깨달아 얻어라. 좀 말이 좀 깨달아 얻으다 보면은 나는 못해. 그럴 수 있으니까 여기는 그 자리를 알아서 실생활에 착 없는 행을 하는 공부로 이게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가 뭐냐면은 실생활에서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런 설명의 그 법설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법설에서 아주 재밌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이 간단 없는 게 무시선 공부의 모범 딱 제시해 주는 사람으로 정산종사 송규 고라 송규는 해서 송규를 정산종사를 딱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산종사님은 이 무시선법으로 말한다면 원래 분별자착이 없는 성품을 오득해서 동정간에 사막공부, 정신수양 사령부 작업주사로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해서 결국은 3대력을 얻었어. 게 수양력, 연구력, 출사력을 얻어서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무시선 공부라는 큰 집을 이룬 분이다. 그래서 삼성 김기천 선지님이 견성인가 될 때 물어봐요. 그러면 정상용사 같은 경우는, 어, 언제 쉽게 말해 견성하냐 이 말이잖아요. 왜? 그러니까 큰 집은 좀 시일이 걸린다. 이게 단순히 성품을 오독하는 공부로서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 성품을 오독해서 사막 수행으로 삼대력을 얻는,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그러한 큰 집은 좀 시일이 걸린다. 단순히 그냥 성품짜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표현이 이때가 지금 이 기록이 됐던가 1938년 1월이잖아. 그게 1937년에서 38년이잖아요. 이 기간이 이거 잘 보면요. 제가 참고로 계산해 본 건데 대종사님께서 법의사정을 1차로 원기 13년 1928년에 하고 2차로 3년 뒤인 16년에 해요. 그러면 3을 더하면 19년이죠. 자,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저는 이 법서를 하셨던 시창 23년은 2차 법의사정을 한 지 한 6, 7년 뒤니까 정산종사의 적공을 최소한 예비 법강 항마의 정도로는 대종사님이 인정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3년, 3년 두 번 되니까 예비 법강 항마에 오르는데 이 내용이죠.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종경 수행품 9장을 읽으면 이 법설이 바로 대종사께서 정산종사를 항마위에 항마위로 인정했는데 그 항마위로 인정한 내용은 이론상 성품자리에 근원한 그렇게 착없는 자리에 근원해서 사막수행으로 3대력을 얻는 그 실력이 바로 항마이다. 이게 바로 대종사님이 말한 선,
선이다. 그래서 선이라는 개념도 우리는 사막수행 일원상 진리와 사막수행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지. 이걸 또 선이라고 하니까 막 우리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렇게 가면은 대종사님하고 눈이 안 맞을 수 있다. 근데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종사주 대종사님이도 대중을 모으시고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 오늘은 무시로 무시 나오면은 무시선과 연관이 있죠. 어, 간격이 없는 거죠. 무시로 하는 공부법, 이게 무시선법을 설하고자 하노라. 그러나 모든 청중은 들을 때뿐이요. 돌아서면 다 잊을 터이니 공연한 시간만 보내고 쓸데없는 말만 하지, 하지나 않나 하는 생각이 앞을 선다. 어찌한 연고인지 필요 없는 어떠한 고담을 들으면 몇 해가 지나도 잊지 아니하고 옮기면서 우리의 인간 생활에 큰 필요를 주는 좋은 법설은 듣고 나서면 잊게 되나니 실로 한탄할 바이다. 대종사님 당대도 지금 우리들이 고민하는 거나 비슷해요. 대종사님도 막 뭐 말해주면은 그런 소리는 잘 안 듣고 뭐 조금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해주고 뭐 이제 그런 얘기 해주면은 뭐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모두가 자력 없는 헛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일이니 대종사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공부는 다 자력 없는 헛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제군은 각골 명심하여 참된 사람이 될지어다. 제군들은 항상 불법 공부를 이해하기를 조용히 앉아 좌선하고 연불하고 경전이나 읽고 하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생활에 활동하는 공부를 알지 못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대조사의 공부법을 알았다 하리요. 대범 조사의 공부는 우리가 그 조사하면 육조대사 뭐 그게 쭉 계보가 있죠. 이게 조사 공부 조사라는 것을 비유로서 지금 그 대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조사 공부는 이런 거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불조, 부처와 조사의 경전을 참고하고 선지식들의 법설을 들어 이런 걸 듣는다는 건 뭘 하는 거냐? 차기 없는 자리를 알므로써 이게 차기 없는 그 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그 무지성법에서는 원래 분별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말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삼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차기 없는 행실로서 공부를 삼나니 이것이 우리 원하는 바 3대력을 얻는 빠른 공부길이니 이게 차없는 자리를 알아서 차없는 행을 하는 것이 3대력을 얻는 빠른 공부길이라는 거예요. 이 공부길에 알미 있는 사람은 오늘부터 다시 정진하여 나를 기약하고 3대력을 얻을지어다. 이 길에만 공부길에만 들면 결국은 3대력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재미있는 이제 예화가 등장합니다. 내가 어느 날 아침에 여 학원들 소재가 뭐예요? 청소하는 것을 지나다가 한 학원, 이게 학생이죠. 학원에게 묻기를 너는 내 부모가 학비를 내어 공부하라고 멀리 보냈으니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여야 할 터인데 어떻 이렇게 마당을 쓴다, 집안 소재를 한다 하니 공부하라는 본의에는 대단히 이러구나.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하였더니 그 학생은 답하되 지금 소재를 하는 것이 아니오라 곧 공부를 하옵나이다 한다. 이게 청소하는 것이 공부다. 나는 또 묻기를 어찌하여 일을 하면서 이 청소하는 일 하면서 공부한다고 하느냐 한데 이게 물으니 또 그 답하기를 조용히 앉아 모든 서적을 읽고 배우고 하는 것은 도학을 알게 하는 공부요. 지금 이 시각에 소지하는 것은 배워서 안 도학을 실생활에 쓰게 하는 공부로소이다 하였다. 이 말을 들을 때 나는 그 학원 학생의 말이 격언이며 공부하는 바른 길을 발견하였다고 하였노라. 자, 이거 진짜 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실로 그렇다. 일과 공부가 둘이 아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시선법을 얘기하면서 이사병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선 공부가 달리 말하면 이사병행 공부다. 이 말입니다. 밥 지을 때, 바느질할 때, 논을 갈 때, 논을 낼 때, 시장에 갈 때, 타인과 교제할 때, 일체 인간 만사를 동작할 때 그에 대한 공부가 다 있나니?
처지를 따라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아니하면 곧 이것이 일심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자, 이게 이제 우리 대종경에도 이 등장하잖아요, 이게요. 이 말씀이. 또는 이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구하여 순서 있게 하고 저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구하여 순서 있게 하면 이것이 사리의 연구력을 얻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또는 이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는 바가 없고 저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는 바 없게 되면 이것이 곧 취사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또는 자, 이럴 때는 이제 이게 상시죠. 또는 한가할 때, 그러니까 정할 때, 앞에는 동할 때고 한가할 때가 있으면 연불과 좌선을 하여 일심의 정력을 얻어가며 또는 경제를 읽고 외우고 하여 아르마리와 취사의 길을 얻어가며 일이 있을 때는 실지 작용 공부를 하여서 이와 같이 간단 없는 공부로, 이 간단 없는 공부가 무지성 공부잖아요. 오래오래 계속하면 부지 중에 정신에는 온전한 수양이 쌓이고 사리에는 지혜가 밝아지고 작업에는 취사하는 힘이 생겨나서 삼대력을 얻게 되리라. 이게, 이게 바로 무지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명확히, 이게 대명사님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과거 모든 학자의 공부하는 법은 대개가 실생활에 대한 실행 공부는 없고 모든 경전을 배우고 외우는 데에만 일생을 허비한 사람이 많았나니 경전이 나옵니다. 실로 경전이라는 것은 비유하여 말하자면 길 가는 데 노정기, 여행을 할 길의 경로나 거리 등을 이렇게 쫙 우리 옛날에 그 여행 가면 막 그런 거 여행 책도 사고 요즘 여행 잘 소개하는 사람 책들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이거 같다는 거예요. 그 노정기만 보고 있는 자를 길 가는 자라 할 것이며 또는 그 노정기를 아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게 되는가. 그러니까 여행은 그걸 가지고 여행을 잘 하는 게 중요하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보라. 자, 이 보라가 대윤사님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라. 눈 있는 자는 보라.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제군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영광지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송규 정산중사죠. 말하면 입회한 지가 우금 지금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이로되 회중 형편을 따라 혹은 본관으로 혹은 각 지방으로 임무에 노력하는 중 정식으로 단 3개월도 입성 공부를 하지 못하였으나 정산중사는 게 입성 공부를 이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현재 송규의 실력을 조사해 본다면 정신의 수양력으로 말하더라도 애착 탐착이 거의 떨어져서 희노애락과 원근 지소에 끌리는 바가 드물고 사료 연구력으로도 일에 대한 시비와 일의 이치에 대한 대소 유무를 대체적으로 다 분석하고 작업에 대한 취사력도 정의와 불의를 능히 분석하여 정의에 대한 실행이 10중8구 참 옛날 어른들이 10중8구 요즘에는 80% 90% 이렇게 쓰는데 옛날에는 10중8구 이렇게 될 것이다. 방금에도 영광에서 사무의 분망 이게 아주 바쁘고 그런 중에도 목도한 바와 다름이 없거늘 어, 그러한 중에도 어느 틈에 원고를 써 보내는 것을 보면 진리도 심장 깊다는 거죠. 하려니와 통속적으로 일반이 알기 쉽게 된 언법으로 조리강령이 분명하여 수정할 것이 별로 없게 되었으니 송주는 얼마 아니하여 충분한 삼대를 얻어 어디 가든지 중인을 이롭게 하는 귀중한 인물이 될 것이다. 뭘로 인정했냐면 삼대력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다른 인정이 아니라 이 3대력이 인정받을 것. 이와 같이 된 원인은 동정간 간단 없는 공부를 잘한 공덕이라 할지니 제군이여 이 자리에 나의 말을 명심하여 조용히 앉아 경전 있고 좌선하고 연불하는 것만 공부를 하여 편협한 길만 찾지 말고 무상시 일정한 때값이 그냥 이렇게 무상시로 하는 공부길을 찾아 원하는 바 3대력을 얻기에 힘쓸지어다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무시선 공부의 그 원리는 똑같이 나와요, 여기. 착 없는, 착 없는 자리를 알아서 착 없는 행을 해라. 근데 그 공부를 하면 삼대력이 갖추어진다. 그 삼대력이 갖추어지는 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원리가 쫙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사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게끔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고 쭉 나오잖아요. 어,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것도 다 무시성 공부의 일이고, 무시성 공부라고 하면 그냥, 근데 무시성 공부가 이사병행, 공부와 사업을, 공부 속에, 공부심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사업을 잘하는 것이 바로 공부고, 이런 이사병행의 뜻도 있고, 나중에 영육상전의 뜻도 그 안에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시선 할 때 그것은 불법시 생활도 다 통용이 되는 것이고, 이게 그런 통괄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삼대력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무시성 공부는 사실은 시작이 아니다. 이게 더 중요한 말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에 또 봅시다. 음, 나의 제초하는 뜻을 아느냐? 이건 이제 서울에 사신 법설인데요. 해보 제11호, 1934년 8, 9월호인데, 어, 이게 시간이 있어요. 1933년 6월 4일, 도남동 해관 회원들에게 당부하신 대종사의 법설인데요. 도량을 청소하고 풀을 매든 마음밭을 가꾸라는 것이죠. 이게 마음밭에서 나는 잡초는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을 잃어버린 마음이다. 이게 풀이 나는 것은 사실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을 놓쳐버리고 마음작용하는 것이 풀이 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본래 착이 없는 마음 바탕을 깨달아 마음밭에서 나는 분별주착의 뿌리를 뽑으라는 것이다. 마음밭에는 원래 유연함, 어리석음, 그름의 잡초가 없지만은 경계를 따라 잡초가 나므로 본래 착없는 심지를 회복하여 경계에 끌려가지 않으면 잡초를 뽑는 그런 격이다. 그러니까 그 풀을 비유해서 우리의 마음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서를 쭉 보면은요, 그 영육상전, 재생의세 공부가 바로 무시선과 통해 있는 공부라는 그 설명이 쭉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교무님은 잘 읽으세요. 이게. 서울에 사신 법설입니다. 이게 원기 19년 6월 4일은 종사주, 이게 대종사님 경성 수양원 도남동 회관이죠. 계시옵던 바 앞뒤 뜰에 풀난 것을 보시더니 신수, 이게 손을 걷어 매시고 제초하시며 모든 초목에 이렇게 초목의 부엽, 이게 썩은 이렇게 잎 있죠. 이걸 긁어주시사 도량을 청정히 하옵신 후에 여러 사람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오늘 내가 앞뒤 뜰에 풀 뽑는 뜻을 아는가? 제군도 아는 바와 같이 근자에는 내가 익산 본관이죠. 있으면 풀을 뽑지 않나니 그것은 그곳 사람들이 이제는 다 저희가 알아서 묵히지 않고 제초하는 까닭에 내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러나 이곳에 와서 본즉 뜰에 잡초가 나서 묵어가고 있으므로 이 집을 수하는 사람이 이 본을 보고 각성 있으라고 실제로 보여줌이요. 또는 내가 항상 하는 말이거니와 각 지방에 나가 있는 교무들은 언제든지 교편만 쥐고 앉을 것이 아니라 그 교당을 수호할 줄도 알고 제초 등 초목을 가꾸어 줄 줄도 알며 기구 등 속을 정리할 줄도 알아야 하나니 이러한 말은 교무가 더욱 명심하여 들어둘지어다 하시고 계속하여 가라사대. 아, 교무들이 찔리는 말입니다. 읽을 때마다 약간 주춤 그래집니다. 자, 그런데 내가 들에서 풀을 뽑다가 곰곰이 생각하여 본 적 여러 가지로 감상이 나더라. 이게 대리사님 되게 법설이 감각감상이에요. 그래서 감상이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 곡식이나 채소 등은 그 종자를 심고 거두고 비료를 주어 잘 되기를 바라건만은 충재, 한재, 이게 병충해, 그다음에 뭐 덥고 춥고, 그다음에 막 비가 많이 와서 뭐 그런 수재 등으로 식물이 이렇게 병 들어가고 쪼글쪼글해진 게 오갈 들었다고 한다고 하는데요. 오갈 들기 쉽고, 그 반면에 쓰잘데없는 잡초는 누가 심은 바도 없고 스스로 나오면 뽑아 버리건만은 조금만
버려두면 잔뜩 무성하나니 그것은 마치 모든 사람이 인도정의는 아무리 가르쳐도 잘 이행치 못하고 나쁜 일, 쓰잘데없는 일은 금지해도 잘하는 것과 같나니라. 그리고 또 막 나오는 어린 풀은 손만 대면 쑥쑥 뿌리채 뽑혀져서 그 자리도 항상 풀이 아니 난 것과 같이 깨끗하다. 그러나 오래 버려두어서 잡초가 번식되고 뿌리가 깊이 박히면 잘 뽑히지도 않고 자연 그 땅이 무거지게 되나니라.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의 심전. 지금까지 는 바깥에 그 반 얘기했다가 이제 심전으로 넘어가는 거죠. 심전에서는 악심, 삿된 마음이 무시로 길어나서 오늘도 악심, 내일도 악심, 매일매일 굳은 마음이 땅에서 잡초 나오듯이 자라나나니 그런 때에는 뜰의 잡초를 뽑아주는 것과 같이 그 나오는 악심을 능히 제거할 줄 알아야 할지니라. 그러면 악심이란 무엇인가? 곧 불의의 마음, 나쁜 마음을 일으미니 살도, 주색 잡기, 탐진치 등을 범하려는 잡된 마음이니라. 그런데 만일 악심이 생겨도 제거할 줄을 모르고 그대로 키운다면 뜰에 잡초 키운 것과 같아서 그 악심의 뿌리가 깊고 넓고, 이거 잘못 썼네요. 넓게 무성할 것이 아닌가. 한 예를 든다면, 아편 먹을 마음 있는 사람이 그 마음 나는 대로 한 번, 두 번, 열 번, 스무 번 자꾸자꾸 먹어 버릇하여 보라. 나중에는 도무지 참기가 어렵고 점점 아편인이 바뀔 것이니, 그렇게 되면 잡초 무성한 묵정박과 같아서 약간 하여서는 그 습관을 떼일 수가 없나니라. 그 방면에 아무리 나쁜 마음이 났더라도 당장에 차마 범하지 아니하면 별다른 힘을 안 들이고도 그 악심을 제거할 수 있나니 자고로 부처와 범부가 그 심전은 다 같은 것이지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심전에서 발생하는 악심을 뽑아버리고 깨끗하게 메어버린 자는 부처라 칭하고 그 마음에서 생겨나는 대로 하여 그 악심을 뽑지 못하고 묵정법을 만드는 자는 범부라 하느니라. 제가 사실은 이거 옛날에 읽을 때 이게 그 아편 얘기하면요. 많이 좀 그랬어요. 좀 현실하고 안 맞는 예방건데 요즘에는 이게 현실하고 막 맞는 얘기 됩니다. 지금 이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대개 자기 심전의 악심을 낼 줄 아는 사람이 마땅한 잡초도 메어줄 줄 아나니 이게 자기 마음을 낼 줄 아는 사람이 마당도 잘 맨대요. 집이나 몸이나 마음이나 단속을 잘할 줄 알아야. 그러니까 대종사님 공부법이 여기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과거 그 공부법하고 조금 차이를 두는 것이 성품을 깨달았다고 했을 때 이것이 이런 작용이 우리는 집이나 몸이나 몸 관리도 잘하고 집 관리도 잘하고 마음 단속도 잘할 줄 알아야 그야말로 사람이요. 이게 영육상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선 얘기를 할 때 무지선의 성격이 있잖아요. 성격. 이게 영육상정적 영육상전하는 게 무지선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참다운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심전도 맬 줄 아는 동시에 남의 심전까지도 메워줄 줄 아는 게 무지선 공부를 한 사람은 재생의세, 그도 했지만 나무 밭도 이렇게 관심 가져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구는 오늘 나의 풀매는 뜻을 알아둘지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요 읽어보면 뭐가 있냐면 음, 우리가 보통 무시선장을 읽을 때 그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근데 이 법설을 보면은 무지선을 하는 사람은 영육상전에 견지해서 하게 되고 재생의세, 나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 그러니까 혹여 우리가 근데 서원이라는 그 공부법에서는 이걸 읽어내기가 어려워요. 보통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명상이니 뭐 이거 없잖아요. 이런 분위기 없어요. 그리고 정전도 잘못 그냥 이 정전에 있는 말만 이해하면 그렇게 읽어버릴 수 있잖아요. 원래 그렇지 않은데 변사님이 병든선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데 굉장히 법서를 통해서 보면 그 성격이 확 드러나죠. 그런 면을 좀 우리가 유의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 봅시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법설인데
일심으로 선망경. 그게 일심으로 모든 경계를 다 이렇게 섭렵, 이렇게 다 포섭, 공부심으로 다 포섭해버렸다는 소리잖아요. 선망경이죠. 이게 1939년 1월에 실린 건데, 이게 참 재밌는데, 이 이야기의 구조가 대종사님 은혜 속에라는 훈타오님, 양도신 훈타오님 책에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간단하게 한 말을 해보면은, 어, 대종사님 큰딸, 박길선, 자, 애기, 송수훈, 애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산종사 아들, 낳아서 그 보화당에서 이렇게 그 약도 먹고 하면서 이렇게 애기를 낳으면 이제 잘 이제 회복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도신 쿤타오님 보고 너 가서 좀 옆에서 좀 같이 좀 그걸 좀 도와도 주고 좀 해라. 그래서 가니까 이제 약을 이렇게 어느 일정한 기간 약을 이제 이렇게 다려서 옛날 다리잖아요. 이렇게 요즘 같이 있는 게 타이 먹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숯불이나 이런 걸로 우리 옛날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바느질 뭐 하다가 뭐가 떨어지는 거 바느질 할 일이 있어서 재봉틀 있는데 갔나 봐요. 재봉틀로 나올 거예요. 음, 재봉틀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약을 옆에다 앉혀놓고 버선이 떨어져서 옆집에 가서 재봉틀에 기어 오는 사이에 약이 탄 거예요. 근데 약 타릴 때도 일심을 했고 재봉틀도 일심을 했는데 일이 잘 안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사님께서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고 이 일에 일심을 들이대고 저 일을 할 때는 이 일에 끌리지 않고 그 일에 일심을 들이대고 일심 공부를 굉장히 강조하는 법설을 이제 한 번 하시는 건 아니겠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들었는데 이게 의심이 돼. 왜 바느질 할 때도 일심을 했고 약다리 할 때도 일심을 했는데 근데 일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의문에서 바로 묻는 게 아니고요. 한 계절이 바뀌는 사이에 이게 연말을 많이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종사님한테 물을 기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다 저 일에 끌리는 바가 그러니까 바느질을 하다가 약 약이 타버린 것은 저 일에 끌려버린 거잖아요. 저 일에 끌려서 그 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심이 됐잖아요. 일심이 아니라 이심이 이렇게 잡 분별 이렇게 잡심이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이게 이제 처음에 여름 때 이 감상이 있었을 그 여름경. 그러다가 초겨울, 동선이 이제 시작될 때 대종사님께 이제 입교원서를 올릴 일이 있어서 이제 대종사님 직접 이제 이렇게 볼 기회가 있어서 이걸 물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너 혼자 알기는 참 안 될 일이고 대중이 다 할 일이다. 이게 의심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빵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선 때니까 선빵 지금 공회당 이 법설이 공회당에서 지금 되는 거예요. 법설에서 다 놓고 이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법설의 대응은 이렇게 되죠. 약을 다리고 바느질할 경우 이 두 가지 일이 그 당사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잘 지키는 것이 완전한 일심이고 참다한 공부다. 두 가지를 한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 떼어내고 저것 떼어내고 이렇게 되면 그건 이제 분심, 나누어진 마음이 이런 거죠. 그 한 가지에만 정신이 뽑혀서 다른 한 가지를 돌보지 못하여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뚜렷한 일심이 아니라 조각, 이게 분심이죠. 이게 나눠진 조각 마음이고 부주의한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진짜 파괴력 있는 법설이죠. 자기의 책임 범위 내에서 이 일을 살피고 저 일을 살피면 온전한 마음이며 동할 때 요긴한 공부법이다. 일심으로 경계를 섭렵.
아까 포섭, 섭렵.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됐든 세 가지가 됐든 그 일심으로 다 포섭할 수 있다. 자기 책임 범위 내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면 이것이 바로 무지선이다. 이게 무지선 공부의 또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무지선 공부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뭐 선이다 해서 어느 경지다 막 이렇게만 또 되니 또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일심으로 온갖 경계를 다 포섭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무시선입니다. 이 무시선의 성격을 딱 설명한 거잖아요. 이게.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귀중한 법설이니까. 여학원, 여학생이죠. 양도신이 묻자오되 종사조께 없어 평일에 항상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하는 그 일에 마음이 편안하고 온전해야 한다 하시므로 저희도 그렇게 믿사옵고 또한 그와 같이 하기로 노력하옵던 바 근자 어떠한 일을 진행 결과에 한 가지 의심 나는 바가 있어 이 일을 여쭙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느 때 한번 바느질하면서 약을 다리게 되었사온데 이게 두 일이죠. 전 정신을 전체 정신을 바느질하는 데 두었더니 약 다리는 시간이 되어 지나서 그만 그 약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즉 바느질하면서 약을 살피기로 하면 이 일을 하면서 저 일에 끌리는 바가 될 것이었고 그렇다고 바느질만 하고 약을 불구하면 약을 다 버리게 될 것이오니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동할 때 공부에 옳은 길이 오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종사주 그 말을 들으시고 웃어 가라사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묻는 말이 사실의 체험에서 나온 듯하며 이게 이 사실의 체험이라 이게 참 좋은 말이잖아요. 또 내가 오늘 그 말을 나에게 묻기를 잘하였다. 만일 묻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면 장차 너희 앞에 어떠한 실패가 있을지 알겠느냐. 내 이제 밝게 가르쳐 줄 테니 자세히 들으라. 내가 그때 약을 다리고 바느질하게 되었으면 그 두 가지, 즉 그때 너의 책임이니 무엇이나 한 번 책임을 맡은 이상에는 진심 성의를 다하여 아무쪼록 그 책임을 잘 지키는 것이 완전한 열심이요. 참다운 공부이다. 만약 두 가지를 맡아놓고 그 한 가지에만 정신이 뽑혀 다른 한 가지를 돌보지 못하여 어떠한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뚜렷한 일심이 아니라 반조각의 마음이며 너무나 부주의한 일이 아닌가. 그러므로 열 가지 일을 살피나 스무 가지 일을 살피나 내지 천만 가지 일을 살핀다 할지라도 자기 책임 범위 내에서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절대로 방심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이요. 동할 때 공부의 가장 요긴한 방법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무시선 공부의 중요한 그 성격 중 하나예요. 이게. 그러면 어떠한 것이 방심, 즉 끌리는 마음인가? 그것은 오직 나의 책임 외의 일로서 내가 아니 생각해도 될 일을 공연히 생각하고 내가 안 들어도 좋을 일을 공연히 들으려 하고 내가 안 보아도 좋을 일을 공연히 보려 하고 내가 안 간섭해도 좋을 일을 공연히 간섭하여 이 일을 할 때 정신이 저 일로 가고 저 일을 할 때 정신이 이 일로 와서 심원음하 마음이 원숭이 마음은 원숭이고 뜻은 말같이 말같이 막 뛰어다니고 막그 마음이 근다는 소리 있잖아요. 마음은 원숭이 같고 생각은 말과 같아서 마음과 생각이 이리저리 날뛰고 안정되지 않는 집중할 수 없는 상태. 그 분치, 질주함이 조금 더 쉴 사이가 없나니 이것이 비로소 공부인의 크게 꺼릴 바이랴. 이게 뭐냐면 그 우리 법의 등급에서 보면 대기사 크게 꺼릴 일입니다. 이게 하나, 그 대기사 중 하나입니다. 자기 책임사만 가지고 이 일을 살피고 저 일을 살필 것은 비록 하루에 100천만 돈을 아울러 나간다 할지라도 일심 공부하는데 하등의 방해가 없나니라 하시더라. 이게 무시선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법설을 읽어드리냐면은 아까 지금 처음에 그 간단 없는 공부, 그 다음에 제초, 지금 일심으로 온 경계를 이렇게 총사배속 해라. 이것이 무시선 공부의, 무시선 공부를 하는 공부 방식이다.
근데 이렇게 연결이 안 된 무지선은 무지선대로 생각하고, 또 무지선이 굉장히 또 이렇게 이사병행, 영육상전, 재생의세, 이런 것과 연동이 안 되는 공부로 그냥 있어요. 그러면 소태산의 무지선 공부는 성격에서 멀어진다. 이 얘기를, 뭐, 대우사님 법설로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는, 제가 오늘 읽어드린 것은 읽어보시고, 스스로, 아, 맞다. 이렇게 확인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또 읽어보시고, 굉장히 아마 인류 역사에 이 정도, 이런 위력적인 법설이 과연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법설이 인류 역사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법설이라는 우리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것을 그냥 잘 잘 이해하냐, 또는,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 부분. 뭔가 선하면 또 막, 마음 깊은 경기를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혹시 그러지 않는가. 진짜 중요한 걸 우리는 놓쳐버리고, 대준사님의 그 가치를 우리는 그냥 겉만 알고 깊게 들어가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계속 우리를 살펴야 되지 않은가. 살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은 대종사님 법서를 쭉 읽어보고 대종사님 법문에 행복해 주시기를, 그리고 야, 이걸 내가 더 잘알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깊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시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